네, 민주당 민영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인사청문회 준비하느라고 바쁘시죠? 예, 조금 바빴습니다. 근데 원래도 이거 청문회 준비하려면 바쁘실 텐데 문제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예. 진행자께서 이렇게 쭉 리딩 멘트를 하시던데 제가 사실 크게 웃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수사 대상이라는 표현까지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옛날 예.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번 인사를 보면서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국민의힘이 완전히 가져갔구나. 아하. 윤석열 당선이 완전히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가져갔구나. 예. 옛날에 저희가 할 때는 그렇게 내로남불이라고 난리를 치더니 지금 보니까 완전히 내로남불이에요. 마음이 좀 편해지시겠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씁쓸합니다. 이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을 뭐 팩트가 정확하게 문제 있는 게 없다라는 식으로 대통령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인사를 한 번도 안 해본 분 얘기거든요.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후보자가 정호영 후보자 말고 또 보입니까?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럿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저는 이제 준비단장을 네.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아직 청문회가 시작도 안 됐는데 누구다 얘기하면. 그렇게 단정하면 이제 무슨 정해놓고 하는 거냐 예. 타겟팅을 해서 아예 몇 명을 낙마시키려고 계획을 세운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부터 좀 보지요. 예. 지금 재산이 너무 뭐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예. 재산 형성 과정은 적절했는지 논란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그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고위 공직을 맡고 또 이렇게 가서 뭐 하다가 또 다시 공직을 맡고 또 나가서 뭐 하고 이게 좀 옳은 태도냐 이런 지적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당에서 히데의 카멜레온이다. 좋게 얘기하면 카멜레온은 적응력이 좋은 거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기회주의자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특히 호남에 능력 있는 분을 내세워서 어떻게든 청문회를 통과해보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두 가지 책임이 동시에 있어요. 하나는 총리는 자기 스스로도 직무역량이나 공직윤리에 이 어긋남이 없어야 하지만 사실은 추천자잖아요. 예. 내가 추천자니까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호영 무슨 김인철 이런 후보자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네. 이 둘을 동시에 감당할 수가 제가 보기엔 도저히 없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그 희대의 카멜레온이다, 개의주의자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야 뭐 좋게 보면 또 적응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 윤리적인 문제고 자기 판단일 테니까 놔두고라도 예. 저희가 이제 되게 기준을 크게 하나는 직무역량, 하나는 공직윤리 그리고 국민 눈높이 뭐 이렇게 국민검증 이렇게 봤는데 예. 기준을 그렇게 정해놨는데 그 맨 마지막에 국민 눈높이는 자신들도 하는 얘기니까 어쨌든 국민이 예스해야 패스다 예.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있는 건데 직무역량 노선 놔두고 공직윤리를 보면 그 중에 예. 이제 저희들이 쭉 그동안 민주정부에서 계속 이어온 인사검증의 기준을 발전시켜 온 게 있고 그게 대개 지금 문재인 정부의 7대 검증 기준 예. 공직윤리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시대 상황이 바뀌어서 거기에 특히 2030들이 대개 이제 주장하는 게 공정 그러니까 이해충돌 문제 같은 거나 갑질 이런 문제들 이런 게 되게 좀 크게 등장을 해요. 예. 근데 그 이해충돌 문제에서 이분이 결정적으로 좀 걸려요.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을 자신이 그 하고 있던 업무와 연관돼 있는 외국 기업에게 임대를 해서 고액의 임대료를 받았다거나 그다음에 김현장에 가서 이 공직자가 아니던 시절이겠죠.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는데 이 고문료가 거기에 무슨 법인의 고문을 한 게 아니고 개인 변호사 사무실들의 연합체여서 이분이 사실은 고문료라고 했지만 개별 변호사로 보면 사무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현장이라고 하는 그 로펌이 실제로 로펌이 아닌 거예요. 예. 개별 변호사 사업자들의 연합체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일이 결국 사무장 역할을 한 거거든요. 고문이라고 돼 있지만 그러면 이 사무장이 뭐 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사건을 알선을 했던 건지
그러니까 흔히 이제 사무장들이 하는 그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자신이 공직 시절에 갖고 있었던 정보나 기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건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됐다면 이것도 큰 이해충돌인데 더더구나 이분이 지금까지 비법조인 중에 받은 고문료로는 최고액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도 더더구나 근래에는 뭐 부동산 차액을 50억을 뭐 남겼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부인의 그 미술품 얘기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스스로도 사실은 이거 패스하기 어렵겠다. 국민들이 예스 잘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데다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대로 다른 후보자를 추천한 책임이 있거든요. 책임 총리라고 하고 거기서 추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가 추천한 장관 후보자들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까지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소명 자료를 미리 보내오지 않습니까? 인사청문 자료를 예. 기본적인 자료를 보내오죠. 네. 가족관계부터 시작해서 그럼 이제 재산 공개할 상태. 수는 없을지 제가 모르지만 그것까지 다루는 건 아니어서 그건 인사청문위원들한테 가는 거니까 저는 청문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단장하고 궁금한 게 있으니까. 이제 지금 뭐 사무장에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고 다만 고문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일까 이게 가장 궁금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에 대한 대가인가. 예. 근데 그 일이 결코 자신이 전에 공직에 있었을 때 했던 일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건 상상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고문료를 그렇게 고액의 고문료를 주고 모실 이유가 없죠. 되게 어떤 그 고문들은 가면은 어떤 일들을 합니까? 뭐 제가 잘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를테면 로비스트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법조로 얘기하면 예. 전관 예우를 예. 활용을 되게 하는 거죠. 사실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저희들이 검찰개혁에 검찰 정상화의 한 방안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예. 이 전관예우라고 하는 게 요즘 뭐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제일 뭐 좋다고 합니다만 하여튼 전관예우라고 하는 게 전에 자신이 했던 공직에서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 뭔가 로비를 해서 예. 예.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혹은 재판을 유리하게 혹은 상황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그래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죠. 혹시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막 가끔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노무현 사람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뭐 오지도 않았고 뭐 이래서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분들이 좀 저 사람은 아니다 뭐 이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괘씸죄도 좀 적용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나요? 저도 그 당시에 총리 시절에 제가 대통령 그 비서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셨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까지는 사실은 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쭉 좀 확인해 보니까 당시 주미대사로 가 있었지 예. 않습니까? 일단 추모식에 안 왔어요. 연결식에 안 왔어요. 뭐 미국에 있으니까 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거는 뭐 핑계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그 다음이 더 문제인데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때 추도식에 참석한 다른 대사는 있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 다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건 한번 알아봐야죠. 아니 그래도. 그런데 예. 그다음에 그러면 한 번도 사실은 당신이 총리로 있었으면서도 대통령이 서거를 하셨잖아요. 한 번도 추모의 뜻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때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3년, 14년 됐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제가 듣기로는 한 번도 추도식에 참여한 적도 없어요. 혹시 그러면 그래서 귀국해서 이거는 봉화마을도 안 갔답니까? 당연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인륜을 좀 저버린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런 말씀 드리기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당시 이명박 정부였고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 살인을 한 거 아닙니까 당시에. 그리고 그 앞에 가장 앞에 서 있었던 게 검찰입니다. 검찰이 늘 정권이 바뀌면 그런 식으로 전 정권을 적폐로 몰아서 심지어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엉터리 조사 내용들도 많고 언론 플레이 계속하면서 사실 지금 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 중에 하나는 그 언론을 다루는데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아주 능숙하다.
사실은 검찰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다 피의 사실을 흘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명백한 범법 행위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걸 아주 능숙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편집국장이래요. 한동훈 후보자가 예, 예. 검찰의 편집국장. 예, 무슨 뭐 하여튼 얘기인지, 얘기가 예.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그동안 그쪽 분들은 괘씸죄라고 할 건 없지만 좀 씁쓸하죠. 그러겠네요. 저는 이제 뭐 주미 대사 시절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오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이명박 그래도 시절이고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아니면 그래도 뭐 귀국하고 나서 봉화마을 정도는 가지 않았겠나 당연히 가서 그렇게 추도식에 한 생각했는데. 번 정도는 참석해야죠. 근데 안 했군요. 안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랬다면 좀 그러네요. 그게 뭐 청문회 하면 제가 사실 그런 말씀 드리기가 그래서 제가 당시에 같이 모시고 있었던 예. 사람이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왜 저희들도 이제 그때 같이 근무했던 분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뭐 하여튼 안 했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지금 한동훈 후보자 때문에라도 국회 인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한동훈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한덕수 후보를 버린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 일단 이제 그런 차원도 있을 수 있고 그 전에 예. 일단 한동훈 후보자 지명했을 때 민주당이 아주 기함했을 거 아닙니까? 정말 한단 말이야 이게 사실이야 뭐 보고도 못 믿겠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 깜짝 놀랐죠. 그랬죠. 그렇다면 직진인가 한판 붙어보자는 건가 이런 느낌이 민주당 내에 기류가 형성이 됐을 거고 그럼요. 그렇다면 뭐 일반 장관 후보자들이야 청문회에서 부적격해도 임명하고 뭐 민주당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그렇죠. 거니까 한동훈 카드를 그대로 들이맨다는 것은 오케이 그러면 한덕수 포기하고도 하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국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데 그것이 공안 통치, 공포 정치, 검찰 국가화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즘 뭐 좀 세게 쓰는 분들은 검찰 파쇼 하겠다는 거냐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선인이 검사만 하다가 대통령 당선이 됐잖아요. 그런데 법무장관을 또 검사만 하던 분을 갖다가 또 앉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민정수석실을 없애요. 그리고 그 역할을 거기다 맡길 것 같고 심지어는 검찰총장이 이제 수사기소가 불리게 되면 아무래도 약화되잖아요. 근데 이 법무장관한테는 특검이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손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딱 들고 나왔을 때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너무 황당해서 아예 처음에 제가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청문회장에 들어오게 하는 게 맞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정치적으로 보면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한동훈 후보자다. 예. 근데 그런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검찰 국가를 완성시켜 가려고 하는구나. 검찰 쿠데타가 이제 1단계가 끝났고 대통령 당선이 돼서 실제로 이전에 정적들을 제거해가는 과정으로 보일 여지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검사들이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공고하게 해가려고 하는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좀 어안이 벙벙했죠. 정치를 하겠다는 거냐 검찰 통치를 하겠다는 거냐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이분이 법무장관이잖아요. 법무장관이면 법사위에 출석해서 온갖 법률에 대해서 국회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자기 비밀번호 제공 안 해서 무혐의로 2년 동안 끌다가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법무장관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의 피의자예요. 피의자야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고발 사주예요. 검찰에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근데 이 고발 사주에 대한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고발 사주권도 한동훈 후보자가 피의자로 돼 그럼요. 있습니까? 그렇죠. 손준성 검사 말고 그럼요. 거기에서 무슨 연관돼 역할을 있는 한 거죠. 걸로 돼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뭐 일일이 다 여기서 그 수사 기록 조사 아니 저 기록을 내가 다 예. 본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근데 이제 크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법무장관으로서 적절한가라는 문제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인사청문회 보이콧 얘기가 나오던데 실제로 검토하고 보이콧이란 계십니까? 말은 이제 저희가 먼저 쓴 건 아니지만 언론에서 지금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청문회장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온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니까 인사를 철회해라. 후보 추천을 철회해라. 라고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같은 말이죠, 사실은. 예. 원래 보이콧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저지하는 과정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찰스 보이콧이라는 사람 이름인데 그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거기에 항의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 결국 쫓겨납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인데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심각한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거 보시면 검찰 내부에서도 가만히 봐보십시오. 한동훈 아래는 우리가 앞으로 검찰 통치를 해갈 텐데 위에는 다 나가. 이런 사인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보면 이건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죠. 아니, 지금까지 있었던 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뜻밖의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그러니까 대개는 다 뭐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같은 걸 하면서 뭘 그 뒷받침을 하지 않겠냐, 정권을. 그런 데 따른 뭐가 좀 있었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걸 저지하겠다고 하니까 법무장관으로 가져와서 그래서 언론 제목들이 소통령이라는 표현을 막 쓰잖아요. 예.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국민들을 저격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만약에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 하면 그냥 임명하는 임명하겠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그래도 청문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그래서 들어보고 그 판단을 저희들이 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회해라는 주장. 그러니까 아예 안 부르는 것도 검토는 하고 계시군요. 당연히 검토했죠. 근데 이제 그걸 왜냐하면 두고 이 한동훈 후보가 예. 여기 국회를 제가 보기에는 정치 검사들이 하던 방식으로 국회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정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의 선전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건 국회의 책무 아니냐. 잘해가지고 여기를 검증을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두고 보십시오만은 의도적으로 도발을 하잖아요. 야반 도주했다고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 야반 도주한 건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예요. 아, 왜 멀쩡한 청와대를 놔도 야반 도주합니까? 용산으로? 이게 진짜 야반 도주죠. 저희들은 10년 전, 15년 전부터 해왔던 검찰개혁,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의 2단계를 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정부에 와서만도 저희들이 계속 해왔고 저희가 21대 국회에 들어서만도 3번이나 특위를 꾸려서 준비를 해온 거예요.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근데 지금 이걸 갖다가 검찰에서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저희들은 쓰지 않는 용어거든요. 씌워서 여기를 갖다 뒤집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검수완박이라고 표현을 프레임을 씌워서 저희들이 수사기소 분리해서 검찰을 정상화해보자고 하니까 이걸 갖다 야반도주라고 후보자가 지금까지 이런 후보자가 없었어요. 예. 매우 오만방자하고 태도가 지금까지 없는 것은 너무 많고요. 자, 그리고 예.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워낙 논리적이고 또 방어를 잘할 것 같으니까 민주당이 자신이 없어서 아예 청문회를 안 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진행자 분께서 제 의견이 잘하시겠지만 아니고 국민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니 청문회장입니다. 청문회장에 나온 후보자가 그 많은 쟁쟁한 더더구나 그쪽으로 저희들이 전투력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쟁쟁한 이 국회의원들을 다 제끼고 자기가 완벽하게 여기에 논리적으로 반박을 잘 해낼 수 있다고요. 저는 그거는 아주 오만함 아니면 한동훈에 대한 어떤 신화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거는 착각이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무슨 뭐 두렵냐라는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하던데 제가 보이콧 어쩌고 하니까 뭐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두렵냐라고 하던데 두려운 게 아니고요. 더러워서 그런다니까요. 오염시킬까 알겠습니다. 봐서. 네. 민 의원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사실은 오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가지 더 있었는데 예, 하시죠, 당내 뭐. 사정 이런 것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벌써 지금 20몇 분이 지나갔어요. 아, 또 한번 좀 나와 주세요. 오늘은 인사청문회 집중해서 좀 여쭤보고 예. 당내는 물어보겠습니다. 예. 정호영 후보자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하시죠? 확실히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전에 가령 저희가 예로 들주고 싶지 않은 사례들이지만 전에 조국 장관 청문회 할 때 생각해 보면 이거는 벌써 압수수색을 100번은 더 들어갔어야 돼요. 증거가 있니 없느니 뭐 실질적으로 뭐 부정적인 사례가 팩트. 있느니 없느니 그러는데 차고 넘쳐서 아마 그 조국 장관 잣대를 갖다 대면 제가 보기에는 압수수색을 그때 70번인가 했잖아요. 700번 해야 될 겁니다. 내용들이. 그러면 고발했습니까? 했죠. 어. 시민단체들도 했고 예. 했는데 아니 나열하기가 힘들어요. 다른 건 다 놔두고 우선 두 자녀가 특정한 분들이 지인들이 점수를 높게 준 것으로 나오잖아요. 계속. 그래서 의대에 그것도 2명이나 편입학을 했어요. 이 사실을 국민들이 아무 일이 없다라고 수사해 보면 금방 나올 일들이죠. 그것만 가지고도. 예. 그런데 뭐 그거 말고도 줄줄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렇게 당시처럼 제대로 수사를 할 만한 사람이 지금 검찰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굉장히 선택적으로 예. 기소하고 수사하고 감출 거 감추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수사 기소 분리하면 뭐 국민들이 불편해진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수사 기소 분리하면요 딱 불편해지는 건 검사들입니다. 자, 1분밖에 남지 않아서 예. 뭐 오늘 이제 저 청문회만 갖고 드리게 시간이 지난번 인수위 구성 때도 그렇고 이번 윤석열 정부 첫 내각 구성 때도 광주 전남이 한 명도 안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한 패싱이고 완전한 지난번에 거짓 그 공약을 한 거죠. 거짓말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얼마나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호남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얼마나 여러 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거 보고 단순히 광주 전남 패싱도 패싱인데 인수위도 그렇고 이번에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패싱인데 진짜 두려운 건 균형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폭주할 염려가 매우 커서 제가 진짜 인수위 구성이나 이번 인사 추천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는 어떻게 저렇게 균형 감각이 아무리 정치를 안 해봤고 아무리 행정 경험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저렇게 균형 감각 없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균형 감각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인사를 성별 뭐 지역별 이런 걸 세대 이런 걸 예. 조화를 이루는 거 균형 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균형 감각이 없는 게 정말 큰 문제고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불균형 발전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좀 청문회 준비 단단히 하셔가지고 국민들한테 정말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건지 좀 검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KBC 이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 광주 전남에 대한 이 패싱, 예. 배신을 꼭 응징을 좀 예, 해주십시오. 민주당 인사청문회 TF 준비단장 민영배 의원이었습니다.